네, 우리 교과서에 국어가 걸어온 길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에도 보면 중세시대 텍스트로는 훈민정음 언어본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근대국어 텍스트로는 또 동명일기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과서가 소학원어라든가 노걸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넣어놓고 EBS나 평가원에서 용비어 청가나 월인 청강지곡을 출제해서 조금씩 우리가 독해야 되는 텍스트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모든 텍스트, 그 다음에 EBS나 수능과 평가원에 나왔던 텍스트들을 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보면서 자, 색깔펜 잡으시고 색연필이나 색깔펜이나 이런 거 잡으시고 어떤 문법적인 역할들을 하는 형태소 위주로 잡으면서 현대어풀이는 써 있잖아. 현대어풀이는 지금 텍스트에 써 있어요. 지문에. 자, 그러니까 현대어풀이보다는 문법적 형태소를 잡는 방식으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란 말싸미라고 할 때 여기 시옷. 요게 이 당시에는 관형격 조사, 지금의 의 역할을 했어요. 관형격 조사, 의의 역할을 하였다. 나라의 말싸미라고 할 때 또 이 말싸움은 예전에는 지금과 의미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때는 말과 글을 합친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 그럼 말만 뜻하잖아요. 의미가 축소된 단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쌈을 어떻게 썼어요? 미음을 어디다 썼죠? 싸 밑에다가 받쳤었나요? 뒤에다 넘겼었나요? 뒤에다가 이어 적기 했죠. 그럼 이어 적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연철. 그래서 연철을 보여주는 부분. 연철, 말쌈미. 나라의 말쌈미. 듀옹귀. 여러분, 이 듀옹귀를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발음과 매우 다르죠? 이게 무슨 식 한자음? 동국정문식 한자음이에요. 자, 그래서 듀옹귀게 달아라고 할 때 에를 보시면 이게 이때 당시에는 과예요.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지금의 과입니다. 중국과 달아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의 달라가 되는 거죠. 달라. 기본형은 다르다잖아요. 그럼 기본형 다르다랑 달아가 되는 것과 달아와 달라의 차이는 용언의 활용이 다른 거야. 용언의 활용의 형태가 지금과 달랐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자, 이게 서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게 서로가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들어있냐면 부사들은 로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의도나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어형을 맞춘다라는 유추, 특이의문 현상에 들어가는 건데 표기까지 반영한 유추에 해당합니다. 서르가 서로가 되는 것은 유추다. 자, 그래서 문자끼리 서로 사마띠 아니할시, 리을시, 아니하니라고 하는 연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죠? 사마띠 아니하니. 그리고 뭐뭐하지 아니하다라는 지금의 부정표현. 부정의 보조용언 역할을 여기가 하죠. 뭐뭐하지 아니할시. 이렇게. 자, 그리고 사맞다라는 말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죠?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지금은 이 글자가 사라졌다. 자, 그리고 저기 문자 쓰신 것도 보면 여기 동국정문식 한자음 듀옹귀. 그리고 문자. 그러면 한자음들을 좀 부각시켜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듀옹귀랑 문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문자 보면 밑에 우리가 발음할 때 문짱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문짱이라 그래요, 문자라고 그래요. 문자. 근데 여기에 받침해놨죠. 그러니까 성음법에 의해서 받침의 소리가 없는데도 음가 없는 이응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응을 보시면 예디응이에요? 그냥 이응이에요? 그냥 이응이에요. 그냥 이응은 소리가 안 나는 걸 표현했어. 그리고 예디응은 발음이 나는 종성이었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자리인데 채워주고 싶었다. 그러면 그냥 이응을 채운 거죠. 현대국어는 어디에만 그냥 이응을 채우죠? 초성에만 채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종성에도 그냥 이응을 채웠던 거야. 자, 그 다음 이런 전차로, 이것도 없어진 글자. 이런 전차가 지금은 뭐라고 해석되나요? 이런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이거는 의미가 이동한 글자입니다. 자, 예전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죠. 이때 당시에는 어리석다로 쓰인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고 의미의 이 이동이 일어난 글자죠. 자,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숑 이렇게 되죠. 백숑. 자, 그래서 샤셔셔셔슈가 나중에 사서세서수가 됩니다. 아직은 되기 전이죠. 단모음화 되기 전이에요. 자, 어리석은 백성이 이야기하고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 니르고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두음법칙 적용 전이라 나중에 이가 되겠죠? 이르고자. 그리고 고저도 뭐가 될까? 고자가 되겠죠. 이르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이걸 이르고자 할베이셔도라고 했는데 이때 할 여기 밑에 보면 이 여린 히읗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리을 뒤에 여린 히읗. 이게 관형사형에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쓰지 얘를. 그냥 할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야기하고자 할 것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 요것의 기능이 관형사형의 기능을 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할 배라고 했는데 이 배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바 더하기 이. 이때 이는 주격조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바이 이렇게 된 거고 이 바는 의존명사 바라서 무엇과 같은 기능? 것. 그러면 이야기하고자 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고자 할 것이 있어도 이해되셨죠? 이야기하고자 할 것이 있어도 중세시대에는 주격조사가 뭐밖에 없었다? 이밖에 없었다. 가가 생기기 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할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뿌들 할 때 이거 뭔가요? 그쵸? 요런 걸 무슨 병서라 그래요? 합용병서. 쌍자음은 각자병서. 섞어 쓰면 합용병서. 그래서 합용병서에 어두자음군이 있네요. 어두자음군. 머리에 자음에 무리가 있더라. 자, 그래서 제 뜻을 할 때 디귿은 또 연철됐어. 연철됐죠? 앞에서 밀려왔잖아요. 연철은 저렇게 표시할게요. 앞에서 밀려왔다. 그러면 원래 생김새는 어떻겠어요?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의 뜻. 마참내 제 뜻을. 실어는 지금의 능히라는 뜻이므로 없어진 글자죠. 능히. 이거를 어디다 씻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능히라는 뜻이에요. 자, 뜻을 능히 펴디라고 해놨어. 뭐 되기 전. 국외음화가 반영돼서 펴지라고 기록되기 전. 국외음화 전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뀔 거니까 요렇게 하고 D가 나중에 G가 된다. 펴지. 못할 할 때 또 여린 이유 또 보이네. 그쵸? 이게 무슨 역할 한다 그랬죠? 그쵸? 관형사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관형사형. 못할. 놈이 할 때 놈은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 그리고 주격조사 이. 자,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연철된 거죠? 사람이. 하다도 예전엔 많다나 크다의 역할을 하던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맥락상. 자,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할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할 때 위도 보세요. 한자 밑에 어떻게 놨죠? 위하여인데 이응을 써놨죠. 예, 특히 한자일 때는 종성 강박이 심했어요. 여러분 보면 이런 거 없잖아. 여기 다 쓰진 않죠. 종성이 이응 다 써요? 아니면 한자어에 써요? 한자어는 강박. 초중종 강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윙하야라고 했지만 이걸 발음을 윙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옛날에 수능 쪽에서 남 욕하면 안 되는데 누구라고 안 했으니까 이거를 생종엉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잖아요. 세종어제 임금이 지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 생종엉쟁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지? 너무 충격받았어.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거지. 세종은 발음해야죠. 예디응. 제 훈민 정음 이거죠.
제가 지금 한 거 보이시죠? 소리 내는 이응하고 안 내는 이응하고. 자, 그 다음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할 때 어여삐 이게 불쌍하다 가엾다는 뜻이었어요. 불쌍하게 너겨래. 이것도 뭐 전이라서 두음법칙전. 이게 나중에 여겨가 되죠. 여겨 내 불쌍히 여겨. 자, 그 다음 세로. 이때는 자 부사고 로 맞잖아요. 얘랑 닮으려고 아까 서르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유추했다는 거지. 자, 부사는 로로 끝나는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세로 스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스물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요? 물이 되죠. 스물. 이걸 무슨 모음화라고 할까요? 원순 모음화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라. 그래서 얘 이때는 스물이었고 나중에 원순 모음화 된다.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자, 여러분 이것도 지금의 쉽게거든요. 근데 이때 수비라고 했던 게 이게 받침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철된 거야. 숲다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개의 역할을 이가 했던 거지. 이해되죠?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를 쓴 거죠. 지금도 부사, 파생, 접사, 이 있죠? 그게 전성어미 역할도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 대신에 이를 썼던 거야. 수비 하면 쉽게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익혀. 쉽게 익혀. 나중에 이렇게 변하는 거죠. 날로 쏘매 할 때 어두자음군 나오고 연철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썼어? 쏨 이렇게 쓴 거죠. 여기에는 문법적인 요소가 자 어두자음군. 그 다음에 명사형 옴움. 자 옴움. 명사형에 옴움이 있었다. 명사형 전성어미고 명사파생 전미사로도 옴움을 썼어요. 자, 그리고 연철까지. 스매. 뼈난 이건 뭐예요? 동국정운식. 동국정운식 편안인데 뼈난 이렇게 했죠. 편안케 하고 자가 되겠지. 뭐뭐 하고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할. 따름이니라 할 때 이 따름이니라의 어두자음군. 그 다음에 연철. 따름의 미음이 뒤로 토스 됐으니까. 자, 그래서 따름이니라. 됐죠? 자, 여러분. 이 밖에서 딴 걸 내면 내 목을 졸라. 저 뭔지 아시겠죠? 이 안에 다 해체했어. 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뜯었어.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한 번 더 봅니다. 수업 중 2회독 최소한. 자, 달아는 지금 뭐라고 쓴다고요? 그렇죠. 중국과 달아를 지금은 달라. 그래서 용언의 활용형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사마띠 아니할시 이 글자 없어졌죠. 사마띠가 뭐가 된다? 통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니르고죠. 이거 나중에 두음법칙 때문에 이르고 자, 저가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삐들 이거는 뜻을. 지금은 어두자음군도 없고 그 다음에 연철하지 않고 분철하니까. 자, 그 다음에 표디는 구개음화 때문에 어떻게 변한다? 표지. 그 다음에 스비는 쉽게. 이때 이제 순경음 비읍은 소실되고 이제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쓰여서. 자, 그 다음 띠용귀개 애는 뭐다? 비교부사격 조사다. 지금은 뭘로 쓴다? 중국과. 띠용귀애를 중국과. 그 다음에 의미가 변한 애들. 어리는 예전에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백성인데 지금 의미 변했죠. 그 다음에 놈은 사람이었는데 남자에 대한 비속어로 의미 축소. 그 다음에 어여삐는 불쌍하다 가엾다였는데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으로 의미 이동. 자, 그 다음 용비어천가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놨죠? 자, 그쵸? 그 다음 내용 보죠. 불이 깊은 남간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자 불휘라고 했는데 이게 뿔이에요. 자, 이때 이 뿔이라는 말에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지? 이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로 끝나는 모음 뒤에서는 자, 이 주격조사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도 하거든요. 떨어진다고.
그래서 주격조사를 안 썼다기보다는 앞에 이 명사 자체의 마지막 소리가 이이기 때문에 이를 또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주격조사를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격조사 생략. 주격조사 생략. 이거. 조사 생략. 자, 그 다음. 뿌리가 깊은 할 때 피읍 어떻게 됐나? 연철. 뿌리가 깊은. 그리고 요게 나무를 요렇게 썼어요. 원래 나무가 남 이거였어요. 혹은 아니면 나모 이렇게 쓰거나. 자, 그래서 나무는 이 뜻이에요. 여기에 조사 요렇게 붙은 거지. 그래서 뭐 된 거다? 연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할 때 바람에 미음 연철. 바람에. 지금은 애가 어이애죠. 이때는 아이애죠. 자, 그 다음 바람에 아니밀씨 할 때 리얼씨 아까 봤는데 아니할씨 이거 봤죠? 앞에서 봤죠? 뭐예요? 종속적 연결어미 뭐뭐 하니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텍스트 계속 넘어가는데 이거 언제 쉽잖아요. 아까 들었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2개 텍스트 겨우 가는데 나왔던 거 또 나오죠. 여러분들은 오늘 특강 이후 중세인처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한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왜? 나왔던 게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속적 연결어미. 그 다음 곧 할 때 여러분 지으시죠. 얘 팔종성법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모두 써도 돼라고 찰나에. 그 다음에는 이제 훈민정음으로 기록됐던 최초의 문학작품이 용비어천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훈민정음 언해본하고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 정도? 그 이후로는 이제 팔종성법을 지켜나가고 아주 초기 작품만 이렇게 다양한 종성이 나와요. 그래서 팔종성이 아닌 거는 알아둡시다. 자, 여기 예외. 팔종성 예외. 근데 팔종성 예외인데 팔종성을 할 강박이 없었을 때였던 거야, 이때는. 자, 그래서 꽃이에요, 꽃.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된소리 돼서 꽃대잖아요. 꽃. 현대국어의 꽃이죠. 그 다음에 듀코. 듀코가 좋다. 지금은 like죠? 자, 그래서 꽃이 좋고. 여름은 무슨 단어였습니까? 열매였어요. 그래서 여름은 열매라는 뜻이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둬야 될 것이, 이게 왜 열매냐? 열매가 열다, 열리다 할 때 기본형, 열리다의 기본이 이거잖아요. 열다. 그때 여기에 이거를 명사화해서 여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열리는 거, 나무에서 열리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자, 그래서 여름이 열매고, 계절 여름은 이 당시에 어떻게 열었어요? 자, 열다를 여름을 만들었고, 열음을 거쳐서 연철에서 여름이 되는 거야. 이게 열매고, 자, 계절은 여름이었어요. 여름, 이게 계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하다 아까 나왔던 거예요. 뭐예요? 많다와 크다. 여기서는 맥락상 많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에 흔들리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조선은 엄청 잘 될 거야 라는 얘기죠. 여기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로 조선이고 바람, 시련에 안이 흔들리니 우리는 잘 될 거야. 열매도 많이 맺히고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미. 자, 이것도 연철. 세미. 깊은, 물은. 이때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 물이 나중에 뭐가 되나? 물이 되겠죠. 원순모음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물. 이게 연철된 거예요. 가물, 이 가뭄이랑. 그죠? 복수 표준어예요, 지금도. 가물과 가뭄. 자, 그래서 가뭄에 안이 그칠시.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이 그치니 냇물을 이뤄서 바다, 발알. 옛날에 바다는 발알이었어요. 발알. 청산별고기도 나오죠. 발알의 살얼이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바다로 가나니.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조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가물어도 이 시련 이겨내고 바다로 갈 거다라는 번영할 것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천년 전 위라는 말이 위. 지금은 공간적인 위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시간상 전이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천년 전에라는 뜻입니다. 천년 우히읗. 그리고 히읗인 것들이 많이 보이죠? 잡아볼까요? 네, 히읗, 우히읗. 자, 이런 게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언들, 즉 명사들 중에 히읗을 뒤에 마지막 소리로 끌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히읗, 우히읗 이런 것들. 천년 전에 미리 정하샤 잡아주세요. 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지금은 쉰이죠. 예전엔 샤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만 쓰죠. 예전에는 시, 샤 다 있었어요. 자, 한강의 북쪽에. 자, 이렇게 개국을 하는 거죠. 나라를 여샤 또 잡아주세요. 그래서 복이 끝 없으시니, 이게 끝이 됐어요. 끝 없으시니 얘도 잡아주세요. 시샤, 주체 높임, 선 어마러미. 자, 그럼 석보상절 보겠습니다. 이게 월인석보, 월인 천강지곡입니다. 자, 보면 약간 시간차가 있죠. 석보상절이 먼저고 월인석보가 그 뒤에 기록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왕이 부처를 청하샵쇼셔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부처가 나중에 뭐가 돼요? 국외음화해서 부처를 청하샵. 여러분, 이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자, 이때 순경음 비읍은 연철됐어요. 그래서 원래 생김새는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쇼셔는 모모와 소서, 상대 높임의 어말 어미지. 이건 선어말 어미는 아니고 기도하는 말투 있죠. 모모와 소서. 지금의 소서예요. 단모음화 돼서 모모하 소서. 단모음화 됩니다. 이때는 샤샤샤쇼슈였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높이는 거죠? 객체면 현대 높임법에서 객체 높임이라는 게 목적어나 부사어죠. 자, 그럼 여기 앞에 목적어나 부사어 중에 높일 만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네, 부처. 자, 그쵸? 자, 그래서 부처 이렇게. 자, 여기 객체. 그래서 그럼 목적어를 높인 거죠. 목적어 높인 객체 높임입니다. 그 다음 어머님을 할 때 미음 연철돼 있고, 어머님을 알아보리 손이 있가 할 때 있가. 여러분, 여기서 있가는 의문형에 쓰는 상대 높임 선어말음이에요. 이거. 그래서 가는 의문, it은 상대 높임. 자, it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그리고 가는 의문형. 의문형이 아닐 때는 이를 쓰거든요. 근데 의문형일 때는 it 이렇게 해서 it가, it고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 자, 번역 노걸대와 노걸대 언해 보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무서워해서 그래요. 사실은 맨날 나오는 물어볼 만한 문법 형태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여기서 번역 노걸대 1517년 노걸대 언해 100년가량의 지금 100년이 넘는 150년가량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때 뭐라고 썼고 이때 뭐라고 썼느냐예요. 아까 전에 본 두 개는 이 월인석보랑 그리고 석보상절 같은 경우는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텍스트는 아니었어요. 그냥 각각 높임에 대해서 잡으면 되는 텍스트. 근데 얘는 똑같은 걸 어떻게 다르게 썼을까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현대어풀이 먼저 보세요. 너는 고려의 사람인데 어찌 중국말을 그리 잘하냐. 자, 그 다음 여기 어찌에 의문형이네. 그 다음 내가 중국 사람에게 글을 배웠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 중국말을 안다. 대답을 하네요. 문답입니다. 자, 그러면 위 보겠습니다. 너는 고려의, 그쵸? 관현격 조사 역할을 하는 시옷. 그래서 너는 고려의 사람 할 때 미음 연철, 사람 미어 신이. 또 이때 어두자음군 잡아주세요. 어두자음군.
어띠. 자, 이게 뭐예요? 의문사. 의문사. 한어. 중국말 니로미 할 때 두음벅칙 전 일롬인데 니로미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국말을 이거를 우리가 풀어서 의역해서 중국말을 잘하냐 이런 식으로 풀었지만 이때 당시로 그때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한어 이롬 그러니까 이르다라고 하죠. 우리가 말할 때 그녀가 이르기를 그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말하다가 이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닐옴은 이야기함 정도가 되는 거죠. 이야기함 정도의 명사형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때 옴은 어때요? 명사형. 닐옴. 말하기를. 그러니까 중국말 말하기를 그렇게 잘하니 중국말 회화를 잘하니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한어 닐옴 명사형이 잘하나뇨 할 때 뇨 의문형 어미 오고뇨료. 자, 이때 오 계열이라고 말하는 이 의문형의 마지막 그 부분은 설명 의문문일 때 오고뇨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설명 의문문이라고 쓸게요. 설명 의문문. 그 다음 자, 네. 중국인 의쏜디가 중국인의 손해가 아니에요. 의쏜디라는 조사예요. 중국인에게. 자, 그래서 나는 중국인에게 글을 배우니 이런 까닭으로 이거 나중에 없어진다 그랬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전차. 훈민정음에도 있었죠. 이런 까닭으로 내 28자를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훈민정음에도 나오는 이 글자 전차 이런 까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단어 까닭 이런 까닭으로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으로 적으나 조금이나마 적으나마 할 때 적으나마 중국말을 아노라. 자, 그 다음 소학원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필수 텍스트였고 이제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라면 소학원에는 이제 이 교과서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요 꼭 봐야 되는 텍스트고 아까 전에 우리가 훈민정음에서 배운 걸 알고 있으면 적용이 그대로 다 돼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자를 공쥐 이렇게 썼죠. 공쥐 이렇게 공쥐 이런 식으로 발음도 안 되지. 난 중세인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요. 이게 뭘까요? 이제 알아볼 때가 됐어요. 네, 맞아요.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공자가라고 해야 되는데 상황상 받침이 없으면 지금 현대국어에선 가를 쓰잖아요. 근데 이때 가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공자가라고 할 때 가 대신에 이를 써서 합쳐버린 거죠. 자, 그래서 공자께서라고 의역하면서 올려줬는데 주격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주격 공자가 증자에게라는 조사예요. 다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할게요? 증자더러. 증자에게라고 했는데 증자더러. 우리가 누구더러 얘기하기를 이렇게 할 때 더러라는 말을 쓰죠. 자, 닐러 할 때 이게 뭐 전? 두음법칙 전. 그래서 일러 가라샤데 할 때 샤, 시 연결. 주체 높임 선 어마러미. 가라샤데가 말씀하시길 할 때 샤, 시 치환해 주시고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할 때 이며는 지금 접속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몸과 형체와 이때 얼굴 네모. 이 얼굴이 예전에는 전신이었어요. 전신. 근데 의미가 뭐 돼요? 축소돼요. 낫으로. 전신에서 난만 뜻하게 의미 축소가 일어납니다. 의미 축소. 몸이며 전신이며 머리털이며 살 히읗 종성체언. 이때 살이 히읗 종성체언이라서 이 말이 지금 현재 탄생하게 되는 거죠. 살고기예요, 살코기예요. 살코기 왜지? 살 히읗 고기라서. 그죠? 그래서 살 히읗 고기라서 살코기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더 있죠. 머리 히읗이라서 머리카락.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머리털이라고 여기 티읕이 있으니까 안 쓴 거지. 그죠? 그래서 머리 히읗, 암비 히읗, 수 히읗 이런 것들. 자, 그다음
부모께. 자, 지금 모양이 좀 다르지만 깨예요. 부모께 밭자오 자오 자오 자오. 자, 여러분 이게 이 순경음 비읍이 오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자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잡이 뭐죠? 삽잡잡.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예요. 그래서 이 자오는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 밭자온 것이라 할 때 시옷 연철. 됐어요? 헉, 좀 늙은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아요? 자, 그다음 감히 헐워, 헐다, 헐게하여. 자, 헐게하여의 개하여는 무슨 표현이죠? 현대국어에? 그래도 고전 문법을 들을 때 현대 문법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현대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문법 용어 자체를 모르는데 이걸 듣기 어렵거든. 그래서 듣다가 너무 어렵다. 이건 고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지금 어렵게 하고 있지 않아요. 고전이 어려운 게 아니라 현대 문법을 잘 모를 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뭐뭐 하게 하여. 그러면 사동 표현 맞습니다. 시키는 거죠. 뭐뭐 하게 하다. 먹게 하여. 그럼 남한테 먹다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헐게 하여. 이거는 파생적 사동입니까? 통사적 사동입니까? 통사적 사동인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헐우어. 우를 쓴 거예요. 이히리기 으그 주에 우를 썼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허루다라고 그래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동 표현을 쓸 때 파생적 사동보다 통사적 사동을 더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히리기 우구추로 표현하는 말이 많았던 거예요. 이해됐죠? 헐워 할 때 우가 뭐다? 사동 표현이다. 감히 헐게 하여. 상하오디 아니홈 할 때 상하게 하지 아니함, 뭐뭐 하디 아니함 할 때 긴 부정 표현 썼고 아니함을 어떻게 썼어요? 명사형, 명사형으로는 옴을 썼다라고 얘기했죠.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소미오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지금도 비롯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A가 B에서 비롯되었다. 시작하였다. 이 뜻이죠. 지금도 우리가 비롯하였다라는 말을 쓰죠. 거기서 나온 말, 비로소 이런 말. 자, 그래서 이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효도의 비릇, 이때 당시에 비롯이 아니라 뭐였던 거지? 비릇이었던 거예요. 비릇이 비롯된 거지. 자, 그래서 비릇의 시옷이 뒤로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뭐예요? 옴. 자, 그래서 여기에 옴 명사형. 비릇 더하기 옴. 이오. 효도의 비릇 옴이오. 효도의 비르소미오. 연철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몸을 세워. 자, 몸을 세워. 몸을 세우는 게 뭐예요? 입신하여. 입신 양명해서 도를 행하야. 자, 이럴 때 하여라고 하죠, 지금은. 이때 하야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모음 조화를 지키려는. 자, 그 다음에 일홈이 이름이에요. 부모의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 그래서 부모의 이름을 떨쳐주는 게 누구의 아비엄이다 라고 이름을 떨쳐주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몸을 세워 입신하여 도를 행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후세에 베퍼서 할 때 어드잠군. 부모를 현저하게 하다. 현저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부모를 현적해. 함이. 그래서 명사용 옴 또 나왔죠. 현저하게 함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마참이 끝이죠. 효도의 마참이니라. 이때 보면 마참이니라는 또 연철했어요? 분철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마차미니라라고 해야 비르소미오랑 같지 않나? 비르소미오는 뭐 해놓고? 연철해놓고 여기는 분철했죠. 알아두세요. 여긴 분철. 예외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외를 낼 수도 있잖아. 밑줄을 거놓고 여기서 표기의 원칙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소학원의 하나의 주제가 끝났어요. 이제 이거는 효에 대한 거였죠. 이제 친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친구.
밑에 있는 현대어풀이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라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유익한 이 세 가지의 벗이요. 이걸 직역하면 유익한 사람이 세 가지의 친구이다. 이 뜻이에요. 유익한 사람이 세 가지의 친구다. 그래서 유익한 벗이 셋이다라고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유익한 사람이 세 가지의 벗이다. 자, 그럼 해로운, 여러분, 운이랬어요? 온이랬어요? 보세요. 해로온이라고 써놨죠? 지금은 해로운. 그래서 지금은 모음조화가 파괴돼서, 자, 순경은 비읍의 흔적인 비읍 불규칙에 우가 많아요. 고와 도와 빼고는 다 워로 가거든. 더워, 추워, 더러워, 아름다워, 다 부드러워, 다 워 이렇게 가요. 근데 이때는 와, 워에 대해서도 모음 조화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를 지켜서 그래서 해로운이 아니라 해로온 모음 조화를 지키고 해로운 사람이 세 가지의 벗이니 자 정직한 일을 벗하며 믿음이 깊은 사람을 벗하며 좋은 얘기네요. 근데 뭐 매력은 없지. 그쵸? 자 출제될 만한 거 별거 없고 그 다음에 들온 요거 필요해. 들온 것이 들은 것이라고 안 하고 들온 것이라고 얘기하죠. 들온 것이 하다 많다. 들은 것이 많은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들은 것이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고 거동이 행동이죠. 거동을 뭐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동만 익은 이. 그래서 네가 이게 되겠죠. 행동만 익은 이를 벗하며 아당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여기에는 아당하다가 아첨하다인데 여기에 이 기어 명사형으로는 운만 계속 나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명사형의 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형 기 그리고 이 이후로 이게 더 자주 보이죠. 소학원의 이후로 기의 명사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음도 쓰고 기도 쓰잖아요. 기. 그래서 먹기, 먹음 다 쓰잖아. 근데 이때는 운만 쓰다가 기가 아당하기에서 처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첨하기를 잘하는 일을 벗하며 말삼 이때는 씀이라고 해요. 삼이라고 해요. 삼 이게 나중에 뭐가 되겠지? 씀으로 경험화 되겠죠. 된소리 되게 될 거예요. 말삼만 익은 이를 자 이거 또 나왔고 익은 사람을 벗하면 해로운 모음 조화시키고 해로운이라. 자 그러면 이 회도 다시 봅니다. 자 순경은 비읍의 존재가 훈민정음엔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우로 변신. 훈민정음에서는 순경은 비읍을 그대로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해로온이라고 해서 온으로 등장하죠. 우로 변신. 그 다음에 모음 조화가 규칙적이었는데 파괴가 되어간다. 대부분은 지켰어요. 근데 파괴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점의 혼란, 순경이래. 반치음의 소실. 그 다음에 명사형어미 옴음에 지금 옴음의 혼란으로 아당하기 같은 말 탄생. 그 다음에 리을 이응형의 활용형이 규칙적이어서 중국의 달아라고 했는데 이게 리을형으로 변신하고 각자병서 사용을 했었는데 각자병서를 안 써서 말삼이로 나오죠. 말삼이 아니라. 그 다음 분철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여린이 의시 안 쓰였어요. 소학원에는. 그래서 같은 중세 텍스트여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달달 외워서 문제를 중세 내에서 내진 않아.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문을 안 주고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앞에서 쭉 중요한 것들을 노란색으로 체크해놨던 중세 음은 특징, 뭐 조어 특징 이런 것들을 쭉 보여드렸던 건 그렇게 예문 없이 나올 때를 대비하는 거고요. 대부분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합리적인 출제는 예문을 보여주고 비교대조하라고 하죠. 근데 예문을 안 보여주고 중세 내부의 차이를 중세 전후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진짜 지엽적이고 욕먹어야 마땅할 출제가 되는 거지. 근데 예문 주면 해야죠. 자, 그 다음 근대국어입니다. 근대국어 바로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 근대국어는 교과서에서 동명일기 하나의 텍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까요? 근대국어의 특징. 음운적 특징은 어두 자음군이
이제 쌍자음으로 변해요. 어두자음근이 없어져야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아 소실로 모음조화가 더 강하게 이제 없어지고 의태어 의성어나 어간 어미의 결합의 정도에만 난쓰입니다. 자, 그래서 모음조화가 흔들리고 구개음화 되고 단모음화 되고 샤샤시슈슈 이런 거 차차치추추 이런 것들 단모음화로 정리되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 묶어주세요. 아래아 없어져서 모음조화 파괴. 원순 모음화 물불 풀이 물불풀이 되고 스물이 스물이 되고 더불어가 더 불어가 되죠. 그 다음에 전설 모음화는 이제 치음의 밑에 있었던 의가 이로 변하는 거예요. 나 즈막하다가 나 지막하다, 칡나무가 칡나무, 아침이 아침 되는 등 이런 전설 모음화가 일어나고 음라우트는 이모음 역행동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 성조 소멸 그리고 남은 문자들이 싹 다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문법적 특징 객체 존대가 현대국어에는 없는 객체 존대가 있었죠. 삽, 샵, 삽. 근데 그게 흔들리면서 이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 주체 높임법이나 이제 상대 높임법에 있었던 것들이 남는 것과 달리 객체 높임은 이제 서너말어미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특수 어휘로 현대에서는 높이게 돼요. 들이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쭙다 뭐 요런 말들이 이제 현대국어에서 높임법을 객체 높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휘의 특징에 고유어가 한자어에 의해서 약화되고 한자어가 증가되는 건 뭐 중세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다음 종성 디귿과 시옷의 혼란 표기들이 있습니다. 날개에 보시면 한글 자모의 소실 순서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좀 억지스럽게 외워본다면 아빠가 산에 가서 사과 먹고 씨만 남겼다고. 네, 요렇게 외웠었는데 그죠? 더 좋은 거 있으면 내놔봐요. 자, 그래서 아빠가 산에 가서 사과 먹고 씨만 남겼다. 이런 걸 왜 해야 돼 싶을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문장을 나열하고 기호를 준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하시오라고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실 순서를 알면 힌트가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이게 있네? 그럼 적어도 얘 앞이야. 여기에는 뭐가 없네? 하면서 순서 배열을 할 때 이것도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주격조사 가가 나왔어. 뒤로 가는 거지. 주격조사 이만 있었는데 나중에 가가 탄생하니까. 명사형에 음만 있었는데 나중에 기가 탄생하니까. 이런 거 있죠. 예전엔 없었는데 나중에 생겼어. 그런 것들과 이 소실 문자를 합쳐서 배열하시는 거예요. 시간상 순서 배열. 그럼 출제자들이 고전 문법만 몇 문제씩 낼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물어보고 싶을 때 이런 유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한꺼번에 아는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동명일기 보겠습니다. 자, 동명일기. 네, 자, 동명일기는 의유당 남씨가 쓴 기행문이에요. 그래서 근대 국어에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고 이 텍스트 외에는 근대 국어 자료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홍색이 거룩하여, 여러분 현대어플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독해보다는 문법 형태소나 아니면 음운 변화나 이런 것들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할 때 붉. 자, 여러분 이 붉이 뭐가 될까요? 나중에 원순 모음화해서 붉이 되겠죠?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놀더니 이거 올해 EBS에 나왔어. 이게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나왔어요. 뛰놀다죠. 뛰놀더니. 뛰어놀더니인데 뭐 없죠? 어가 없어. 자, 그래서 뛰어놀더니인데 연결음이 생략이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죠. 이게 올해 EBS에 나오더라고. 자,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야 할 때 여러분 높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죠? 피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인데 이 두 개를 찢어서 그죠? 거센 소리를 찢어서 하나하나 히읗과 나눠 놓았습니다.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밑을 보라 할 때 물밑을. 자, 여러분 이때 시옷으로 쓰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어떻게 써요? 이 물이 되는 것도 원순 모음하고 자, 밑, 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연철을 해도 뭐라고 써야 맞죠? 틀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써놨어요? 틀이죠. 그럼 여러분 얘를 해체해 보세요. 해체하면 뭐죠? 디귿 그리고 히읗이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 디귿을 앞에 받친다라는 개념인데 디귿으로 받쳤어요? 시옷으로 받쳤어요? 그렇죠. 몇 종성법 할 때니까? 7종성법 할 때니까. 그래서 이걸 디귿을 안 쓰고 시옷을 쓴 건 7종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흘이라고 안 하고 칠이라 썼죠. 자, 이거는 거듭적기 흔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엔 혼철도 있고 7종성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음소화, 거센 소리를 해체해서 쓴 제음소화도 있어요.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혼철, 7종성, 제음소화 이걸 다 볼 수 있는 게 물밑을. 자, 저기 물밑을 보라 이야기하니. 그래서 급히 비읍 히읗 이거는 제음소화고, 자,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밑 또 나오네, 그쵸? 물밑 디귿을 뭘로 쓴다고? 7종성법 시옷으로 쓴다고. 7종성. 물밑 홍은을 해앗고 해치고, 큰 시로라기 같은 줄이, 시로라기 같은 할 때도 디귿 티읕을 더해야 뭔데? 티읕이죠. 지금은 같은 할 때 티읕 쓰죠. 근데 그거를 티읕을 디귿 티읕으로 해체해서 디귿을 뭘로 쓴다고요? 시옷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7종성법과 제음소화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큰 시로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계속 나오죠. 같은. 자, 같은 것이 차차 내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숯불빛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다 쓰셨죠? 지우고 숯불빛 보겠습니다. 숯불빛도 보면 숯, 불, 빛이라고 써 있어. 숯불빛.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쓸 때 시옷으로 썼는데, 그쵸? 이것도 7종성법이죠. 그쵸? 자, 그 다음 디귿으로 안 쓰고 시옷으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할 때도 뭘 보여줬어요? 그죠? 시옷. 요것도 뭐다? 7종성법이다. 근데 여기는 또 불이에요? 불이에요? 불. 여기는 또 원순모음화가 됐지. 불. 자, 그 다음 같더라 할 때 시옷도 7종성. 그래서 여러분 시옷 진짜 많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 차차 나오더니 그 우후로. 자, 여러분 우, 히읗 뭐라 그랬죠? 무슨 체언? 히읗 종성체언. 그 위로. 이때는 앞이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적인 뜻이 아니라 위, 공간적인 위였어요. 앞에 우리가 용비어천가는 천년 우희, 이거 뭐예요? 천년 전에. 전이라는 뜻이었죠. 여기서는 공간적인 위. 자, 그래서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적은, 작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제음소화, 불기, 여기선 또 불기야. 원순모음화가 나중에 되겠죠. 호박꽃을 갖고, 7종성. 맑고 통랑하기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기가 무슨 형? 명사형. 근데니까 이제 기가 더 활발하게 쓰이죠. 그래서 명사형 말고 명사형 기가 더 활발히 쓰인다. 자, 그래서 맑고 통랑하기는 호박보다, 이거 알아두세요. 뭐뭐보다 비교부사격 조사. 비교부사격 조사. 비교부사격 조사. 호박보다 더 곱더라. 그 붉은 우휘로 흘흘 움직여 도는데 처음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처음. 여러분 이거는 또 뭘까요? 모음이화예요. 어가 두 번 나오는 게 싫어서 모음이 동화의 반대 뭐지? 달라지고 싶어 하는 거? 이화 하는 거죠. 모음 이화 과정을 나중에 거칩니다.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짱짱자자자주 나중에 장이 되죠. 자, 반장 너비 많지 반드시 비치며 밤 같던 기운이 해대어 차차 커지며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할 때 불긋불긋 다 원순모음화 될 거고, 번듯번듯 뛰놀며, 이 뛰놀면은 뭐라고요? 아까 나왔는데 비통사적 합성어이며 어두자음군의 흔적이 아직도 있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 적색이 온 바다 히읗 종성체험.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 하며 자루가 자주 하며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면은 그만 잡을게 이제 지겨워.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니까. 그래서 자 이제 나왔던 거 이제 그만 말할게요. 황홀이 번뜩여 양목이 뭘까요? 양쪽 눈이요. 네, 양목이에요. 그래서 두음법칙전 양목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 양목이 된다. 양목 두음법칙으로 양목. 앞에서도 우리가 두음법칙 얘기 많이 했는데 원래 이제 현대국어에서의 한글 맞춤법에는 두음법칙이 한자어에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고유어일 때도 니 이런 거 니르고지어 이런 거 싫어했단 말이지. 자, 그다음 양목이 어질하며 어지러워 어질이라고 되어 있죠. 어질하고 전설모음화 되겠지. 그래서 어질 질이 질이 되는 것은 전설모음화. 기운이 명랑하여 첫 홍색을 해왔고 텐듐 이거 중요해요. 텐듐은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요? 천중 하늘 가운데. 그럼 이거는 무슨 음화죠? 국외음화를 해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국어 국외음화랑은 달라요.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는 다른 형태소여야 돼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와야지 일어나는데 이때는 중세나 근대의 언어의 역사성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했을 때 국외음화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텐듐이 천중이 되고요. 하늘 가운데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박휘. 여러분 수레박휘죠. 박휘. 그래서 거센 소리를 자꾸 해체해서 쓰는 제 음소와. 자, 그래서 수레바퀴 같아야 물 속으로 원순모음화 되겠죠? 물 속으로 치밀어 받쳐. 그죠? 붙으며에도 제 음소화 있네요. 티읕이죠? 근데 시옷 히읗으로. 항독 같은 기운이 사라지고 처엄 또 나와. 자, 붉어거치 비치던 것은 모혀 소혀텨로는 처럼 이라는 조사고 드리워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어두잠근 싶으더라. 일색이 조용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가시며 일광이 청량하니 만고천하.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만고천하가 되겠죠. 만고천하의 그런 장관 아름다운 모습은 다시 할 듯 없을 듯하다.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일출을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복이 가장 심했던 게 제음소화. 그죠? 자, 그 외에도 칠종성법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2회독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죠. 한 번 더 볼게요. 표로 봅시다. 자, 반치음의 소멸로 처엄이 원래 이거였는데 반치음이 없어져서 처엄으로 바뀌고 나중에 뭐가 될까요? 처음까지 가겠죠. 모음 이화로. 모음 이화까지 나중엔 현대국어에서 오는 과정에서 벌어져요. 성조 소실, 방점 없음, 모음 조합 파괴가 더욱 심함, 니은 첨가 현상을 볼 수 있음. 자, 그 다음에 뛰논 덧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문법, 명사형어미 기기가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중세 때도 소학원에서 봤죠. 무슨 단어? 아당하기. 그죠? 기억 안 나? 어쩌지? 30분이 안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아당하기에서 보셨는데 여기서 더 활발히 밝기, 통랑하기 이렇게 감각어 색채어 순한글어이가 많고 그리고 중세국어의 그 몸이 그 몸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분철 확대, 끊어졌기가 확대돼서 같은 것이 물속으로서 기운이 할 때 보면은 초성이 음가 없는 이응이 쓰인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중철, 거듭적기도 나타나는데 거듭적기 제가 아까 했죠. 거칠. 2번 쓰는 거라고 불안해서. 치읓을 여기다 또 쓴 거.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리을 2번 쓰죠. 그 다음에 어중에 리을을 리을 니은으로 올라부터라고 써야 되는데 올라부터를 뭐라고 써놨어요? 올나부터라고 썼거든요. 그 다음에 예디응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쟁반에 얘 발음하는 쟁반이거든요. 발음하는 쟁반인데 예디응을 안 받치고 그냥 이응을 받쳤어요. 그 다음에 제음소와 표기 별표 많이 봤습니다. 자, 거센 소리를 해체해서 쓴다.
그다음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근대문법의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까지 봤고요. 이제 고전문법의 여러 가지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